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지스틱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알았고 확률을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라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빅픽처이고요. 이것도 이제 다 학습하고 나서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 와서 보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한번 더 넣어놨고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런 빅픽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observe하는 것, 즉 우리가 관찰하는 것, 그것은 0이거나 1이거나 하드한 값이고 반대로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피팅하는 것은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이라고 하는 fuzzy한 값이다라는 중요한 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즉 뒤쪽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0일이거나 10이거나 이렇게 하드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피팅을 할 때 우리의 모델이 주는 값은 언제나 fuzzy예요. 0에서 1 사이라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모델링이 되면 0, 1, 10 이렇게 나오겠지만 보통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0이 아니라 뭐 0.87 이렇게 그리고 0이 아니라 0.12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서로 다른 두 분포 사이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점도 일단 기억해두고 진행을 하시죠. 라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에서의 러닝 타겟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러닝 타겟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모델 W가 있을 텐데 우리의 웨이트가 어떤 측면으로 최적화가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런해야 되느냐, 학습의 타겟이 무엇이냐라는 논의가 되겠죠. 자, 러닝 타겟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이벤트라고 얘기했어요. 즉 굳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따지자면 양의 레이블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포지티브 이벤트의 확률값을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러닝 타겟 f of x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데이터를 준 우리의 선물 데이터를 준 fx가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이 아래와 같다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자, 보면 얘는 확률일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벤트의 확률이냐면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보고 레이블이 플러스 1, 1 확률, 즉 바이너리 이벤트의 포지티브 인스턴스에 대한 확률값이 우리의 타겟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가 주어졌을 때 레이블이 플러스 1, 1 확률을 예측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인 거는 여기서 빼면 됩니다. 1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러닝 타겟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probability of plus 1 given x. 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뭐 혈압이나 체중, 나이 이런 걸 쭉 재고 놨을 때 그걸 관찰했을 때 심장마비의 확률을 예측하는 거죠. 여기서의 가정은 플러스 1이 심장마비의 레이블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문제의 조금 평소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모델 아웃풋은 연속적인 값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는 하드한 값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 레코드나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면 뭐 심장마비 예를 들면 병원에 이러이러한 데이터면 이 사람은 심장마비였다라는 기록이 있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심장마비가 뭐 0.79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더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 위쪽에 우리가 가정하는 F에 대한 그런 값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살짝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확률값을 주는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0 아니면 1, 뭐 남녀, 뭐 심장마비 정상, 뭐 암 정상 이렇게 우리의 데이터가 주어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F값은 확률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확률이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짝 차이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얼리 만약에 우리가 마음대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면 아래와 같은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X, 뭐 콜레스테롤 얼마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심장마비의 확률을 적어주세요. 의사 선생님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링하는 F라는 것 자체가 그런 확률값을 리턴한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실제로 actually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더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심장마비 아님, 심장마비 아님, 심장마비 아님. 그래서
레이블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지 확률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는 컨티뉴어스한 분포이고 하나는 디스크리트한 분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이를 어떻게 비교할지 그 논의를 우리가 곧 할 거고요. 미리 답을 이야기하면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이 probability density 사이의 괴리감을 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우리 타겟 정했어요. 타겟 뭐라고요? 확률이다. F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타겟이 정해진다라고 가정할 거냐면 우리의 타겟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포지티브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주는 그런 것으로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 모았어요.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트레이닝을 할까요?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에러를 어떻게 정할까요? 에러란 무엇이냐? 플러스 1이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모델이 0.76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둘을 빼고 제곱하나요? 전처럼?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트레이닝 또는 피팅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 D를 핏하는 모델을 찾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모델 H라는 게 뭐 좋다라고 얘기해. 어떨 때 좋을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의 모델은 어떨 때 좋을까요? 다음과 같을 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레이블을 봤더니 여기에 이제 우리 병원 진료 차트를 봤더니 여기에 플러스 1, 뭐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사람의 데이터, 뭐 콜레스테롤 쫙 넣었더니 우리의 모델한테 이거 쫙 넣었더니 모델이 0.9999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레이블이 플러스 1일 때 그때 사용됐던 X가 있을 건데 이걸 우리 모델에 넣었을 때 우리 모델이 거의 1로 아니면 1이거나 1.0이거나 거의 1로 답하면 이거 좋은 거죠. 반대로 레이블을 봤더니 이분은 완전 건강하세요 라고 돼 있고 다다다다 있는데 H에다 이 다다다다 넣었더니 0.00001이 나와.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이블은 마이너스 1인데 우리의 모델도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주면 이거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모델이 이거 좋은데? 라고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정의한 그런 H와 같은 그런 모델을 우리가 학습해 나가려면 에러를 우리가 잴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에러를 정의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여기 이거는 이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번 누가 제안했다라고 하고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트레이닝 에러, 우리가 인샘플 에러 또는 트레이닝 에러라고 쓴다라고 했었고요. 일단 얘는 평균입니다. 뭐 nothing special. 우리가 n개의 example이 있으니까 포인트 와이즈로 재고 평균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포인트 와이즈 에러인데 이 부분을 잘 배우면 뭐 스퀘어야 그냥 음량 신경 쓰기 싫어서 한 것이고 민 스퀘어도 에러처럼 뭔가를 빼고 제곱을 했네요. 그럼 뭐와 뭘 빼나 보면 앞쪽에 나오는 거는 모델 아웃풋. 얘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봤더니 1 플러스 y를 0.5로 나눈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만약에 y가 플러스 1이라면 y에다 1을 더하면 2고 그걸 반으로 나눠주면 즉 1 더하기 1에다가 2 하면 이건 1일 거고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1이 되니까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1과 다르느냐를 잴 수 있을 거고 반대로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면 1 빼기 1 분의 2는 0이니까 이 뒤쪽 이 텀이 0이 될 거고 우리의 모델이 0하고 얼마나 다른지 재게 되겠죠. 이거 뭐 맥센스 합니다. 뭐 잘못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얘는 이 H라고 하고 Y라고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결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레이블이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빼서 할 수 있지. 만약에 레이블이 뭐 남녀노소 이런 걸로 줬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아티팩트가 들어가요. 이걸 또 변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빼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옵티미제이션 같은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이 make sense 하긴 합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하지만 이게 그 바람직한 그런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프리뷰로 뒤쪽에 우리가 유도를 하겠지만 교수님이 그럼 바람직한 형태는 뭐예요?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기에 미리 답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일단 이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적었고 이 앞부분은 늘상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이 부분이 포인트 와이즈 에러가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로그이고 그 다음에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y w 트랜스포즈 x라고 이렇게 적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러를 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조금 복잡한데요. 좀 헷갈리고요. 좀 어글리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1번이 사실은 굉장히 보석 같은 그런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얘도 에러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해석이 가능해요. probabilistic interpretation beautiful하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1번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인데 optimization, 특히 그레디언트 기반의 optimization의 아주 편리한 형태가 됩니다. 그것도 이것도 뒤쪽에서 트레이닝 할 때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슈렉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프린세스 피오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슈렉인데 어떤 버전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어글리하고 이게 뷰티풀하다로 보면 일견 어글리하지만 사실은 얘가 정말 훌륭한 그런 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이게 생전 처음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 저것도 교수님의 에러고 저것도 로스인가요? 하겠지만 얘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성질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플러스는 뭐냐면 X축은 시그널이에요. W 트랜스포즈 X고 그다음 Y축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로스 텀입니다. 로그에 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Y 곱하기 시그널 W 트랜스포즈 X.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상황만 있을 거예요. 하나는 플러스 원인 상황, 즉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즉 Y가 정답이 포지티브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에러가 없을까요? 우리는 시그널 기반으로 동작하니까 시그널이 크면 클수록 1에 가까운 값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럼 한번 그런지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크면 클수록 에러는 0으로 가겠네요. 오유 괜찮은데요? 자, 반대로 y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의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는 거죠? 우리의 시그널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가 볼까요? 그러네요. 양이면 아주 에러가 크고 음이면 에러가 0으로 가는. 그래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작아질수록 에러가 줄어드는 이런 훌륭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정의한 대로 하는 그 로스, 즉 ln의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y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것이 훌륭하게 로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소한 이런 거시적인 비헤이비어로는 확인을 했어요. 시그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에러가 작아지고 음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반대로 동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일식의 핵심적인 요소죠. 포인트와이즈 에러인데 이것을 어떻게 유도하고 해석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머신러닝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호 처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통계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고 의학 통계 이런 걸 들었을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유도 및 해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